자, 시가 고야라는 시, 겨울산에 오르면 뭐 이런 두 가지 시가 나왔는데 처음에 백석시인데 백석시 지금 보니까 막 줄글처럼 줄줄줄 돼 있잖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상황을 좀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 알았어?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 다닌다, 쉬지 못한다, 조르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썼는데 이건 가상의 상황이란 말이야. 자, 한번 보자. 아베는 타관에 가서 오지도 않고 산비탈 외따는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 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됐죠? 이게 뭐냐면 상황이 아버지는 타관에 갔대. 그러니까 엄마하고 단둘이 남은 거야. 그리고 외딴 산속 집에서 무서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 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이것도 사실은 무서우니까, 밤이 무서우니까 바깥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가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쿵쿵, 이게 바로 청각적 심상이야. 아버지 나가고 엄마랑 단둘이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자, 그 다음에 날기 멍석을 저간다는 닭 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근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둠에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제밤 머리맡에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지러 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자, 조마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조마구가 무슨 행패를 부릴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조마구가 나왔잖아. 조마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날기멍석을 져간다. 이게 첫 번째 조마구가 하는 거야. 두 번째가 닭 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 청밀, 은근보화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가 그러면 자, 저 밑에 고래 같은 기와집에 가면은 조마군의 집에 가면은 니차떡이 있고 청밀에 은근보화가 가득하고 외발로 다니는 조마구가 산단 말이야. 그 조마구가 와가지고 할미를 차서 굴린다. 닭 보는 할머니를 발로 차가지고 굴러떨어지게 한다고. 날기멍석을 저간다. 멍석으로 말아서 잡아가거나 닭 보는 할미를 걷어차가지고 저 땅 아래로 굴려버린대. 근데 이 얘네 조마군의 집에 가면은 막 니차떡에 청밀 은근보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조마군은 외발로 다닌다고 했다면 자 그다음에 뒷산 어느 매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 저 뒷산에 가면 조마군 나라가 있대. 이게 이제 설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거야. 응? 조마구가 있는데 저기 뒷산 가면 조마군 나라가 있어. 그러면 오줌을 누려고 깼어. 그런 밤이 되면 있잖아. 머리맡에 문살을 보면은 유리창으로 조마구의 군인들이 말이지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 여기는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은 시각적이겠지. 시각적으로 우리 내 방 안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여기서는 나의 순수함을 얘기한 거지. 순진함, 순수함.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마구 나라 군졸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야 막내 고모. 시집갈 나이가 된 막내 고모가 고개를 넘어가지고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치장감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옷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자 불을 켜는 거야. 쌍심지 불을 밝히고 밤이 늦도록 바느질하는 밤 이 밤 있잖아. 같은 때에
나는 아랫목 삿기를 들고 새든 밤을 내어가지고 다람쥐처럼 갉아먹고 갉아먹고 은행 여름을 인두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열거하고 있네. 이렇게 고모가 왔을 때 치장감을 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밤늦게까지 바느질할 때면 나는 아랫목에서 삿기를 들고 새든 밤을 해가지고 갉아먹고 은행을 구워 먹고 그러다 이불 위에 광대너미를 뉘고 또 광대너미를 뉘인다는 얘기는 이불 위에서 막 덤블링한다는 얘기야. 또 누워 굴면서 엄마한테 운목에 두른 병풍 새빨간 천두는 천도복숭아를 말하는 거야. 빨간 천도복숭아 얘기를 듣기도 하고 고모한테는 밝은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고모가 왔어. 막내 고모가 이제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엄마하고 바느질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 얘기도 듣고 먹는 것도 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덤블링도 하고 이불 위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천진난만한 나의 모습이지. 그 다음에 내일같이 명절인 밤은 또 밤이 왔네. 맨 앞에가 두려운 밤이 무서운 밤이었다면 여기는 아니란 말이야. 자, 오줌 들어갈 그때의 밤, 이때도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일어나고 이어는 그 밤이 무서운 밤이라면 사면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밤이잖아. 그리고 명절날이니까 여기도 명절날 밤도 즐거운 날이겠지. 명절날 밤은 부엌에 째듯하니 불이 밝고 이것도 시각적이지. 소뚜껑 노르며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이건 후각이겠고 불이 밝은 건 시각이겠고 물을 있고 방 안에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마을의 소문을 펴며 소문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조개 송편에 달 송편에 젠두기 송편에 송편 떡이지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가 제일 맛있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맛있다 미각이고. 자 그럼 이거 송편 만드니까 추석 전날이네. 명절 전날 와가지고 일가 할머니가 송편 빚는 거야.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가지고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나도 명절날 하는 떡을 빚고 싶다. 그럼 풍요로운 거고 이 밤은 즐거운 밤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거 너무 필기할 공간도 없고 그냥 줄줄줄 읽어서 미안한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섣달의 내빌날에 들어서 내빌날 밤 요는 똑같이 명절이야. 눈이 오면 이 밤에 새하얀 할미귀신 온다는 그 명절이란 말이야. 눈귀신 내빌 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자 그러면 할미귀신이 있잖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그런 거지. 그 눈 내리는 걸 여기서 좀 보고 있는 거야. 그 할미귀신이 새다가 받다가 있잖아. 말을 뭐 못 난다. 날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면서 그 얘기는 철석같이 믿고 엄마와 나는 앙궁이 뭐냐면 아궁이야. 불 때는 아궁이. 앙궁 위에다가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빌룬 양눈을 받는다. 내빌룬 양눈을 받는다 그래서 내빌날이라고 나오잖아. 내빌날. 요것만 알면 내빌날은 이게 제사 지내는 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지. 그지?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눈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 눈새기 물을 내빌물이라고 하는데 제주병,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술 담는 병, 제주병에 진상항아리. 진상이 뭐야? 여기서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인데 채워두고 해를 묵어가며 곧불이 와도 곧불 감기에 걸려도 배앓이가 해도 갚히기를 알아도 다 이건 먹는 냐이야. 먹는 냐. 그러면 내빌날 이 눈을 받아가지고 그걸 진상항아리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채워두고 어디가 아프면 그 물을 먹고 약처럼 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줄줄 선생님이 읽었는데 사실은 어린 시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린 시절에 무슨 깜깜한 밤 1년 2년처럼 무서운 밤도 있지만 그 뒤로 가면 뭐 즐거운 밤도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일어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아빠는 타관에 나가 있고 엄마랑 단둘이 지내는데 이 산속에서 둘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던 시간을 얘기한 게 일연의 밤이었어. 이연의 밤은 오줌 마려서 오줌 누러 깼는데 근데 조마구 옛날 이야기의 조마구의 새까만 누나라고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불 속으로 다시 숨어버렸어. 이건 무서운 밤이야. 그러니까 일연 이연은 옛날에 겪었던 무서운 밤을 얘기한 거고 사면은 엄마하고 시집갈 고모하고 막 치장감을 가지고 바느질 한단 말이야. 그 옆에서 막 뭐 구워 먹고 덤블링 같은 그 광대놀이처럼 그런 것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건 즐거운 밤이야. 사연에서는 명절날 음식 많이 하고 냄새 좋은 음식 그리고 구수한 냄새 맡으면서 설탕이 든 콩가루소를 먹는 얘기 이것도 풍요로운 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면하고 사연은 즐거운 밤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연은 뭐 즐겁다기보다는 무섭다기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이지 내빌날 눈을 받아가지고 진상아리에 담고 어디 아플 때 1년 내내 먹던 거 그 옛날의 풍속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부 그리움이야 그리움. 고해하니까 옛날 밤이야 그리움. 거기서 적어볼래? 그리움이야. 이런 거 떠올리는 거 무서웠어도 그때가 그립고 풍요롭고 즐거워도 그때가 그립고 아 그때 옛날에 그 내빌날 눈 받아가지고 진상아리에 채워두고 뭐 아플 때 먹었지 그때의 생각을 한 거니까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적어볼게. 그림의 정서인데 고향의 밤인데 고향의 밤 그리운 게 고향의 밤인데 이거를 병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병렬적 적어. 병렬적은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아까 조마구 이런 거 다 가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썼지만 상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뭐 무슨 일가 할매랑 무슨 성편도 여러 종류 했지. 이거 토속적 시어가 나왔네. 토속적 시어. 토속적 시어니까 향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다음 쿵쿵 같은 음성 상징어도 막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색채어 감각이지.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면 촉각이나 미각도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화자는 옛날 고향의 밤을 그리워하는데 그때의 화자, 어린 화자는 순진하다. 순진함을 드러낸다. 천진난만하다. 순진하다. 왜냐하면 조마구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 이야기도 다 이야기야. 그러면 어른들은 이야기를 듣고 진짜라고 여기지 않겠지. 근데 얘는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조마구한테 쳐다보니까 깜짝 놀라서 입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야기를 구분을 못해. 멍청하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진한 모습이 드러난 화자다. 알겠지? 자, 나에 나온 겨울산에 가면 하자. 이 시는 좀 해석을 해야 돼. 자, 나이덕 뿌리에게 대표적인 시가 있는 나이덕 시인의 겨울산에 가면 보자. 겨울산에 가면 민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나왔지. 여기서 눈은 뭘까? 나무들한테는 시련이 되겠지. 시련.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낸대.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돼 있어. 자,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한다. 주객전도. 내가 나이테를 보고 있는 거지. 쌓인 눈을 손으로 헤치고 드러난 나이테를 내가 보는 건데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대. 그러면 나이테도 사람인가? 의인법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들여다볼수록 비범은 평범한 걸 뛰어넘었으니까 훌륭한 거야. 알았니?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 이건 넓은 이마. 1번 뭔데? 넓은 이마가 뭔데? 나이테야. 나이테의 모습이야. 겉모습이 나이테가 넓은 이마를 갖고 있대. 도타운 귀. 자, 여기는 도타운 귀. 이것도 나이테. 그 다음에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대. 나이테의 모습은 마치 자, 여기 봐봐. 이마가 넓고 도타운 귀를 가지고 있지요. 이건 자애로운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이야, 어머니.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면, 아,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울산에 갔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쌓여서 눈을 헤치고, 나이테를 보고 있는데, 또 눈이 와서 또 그 위에 쌓였다는 얘기지. 거무술의 스키에 지친 손등이 있고, 자, 이것도 나이테의 모습이야. 거무술의 스키에 지친 손등. 이것도 어머니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이다. 신혈에 들뜬 입술 위로, 신혈에 들뜬 입술, 이것도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한 거야. 신혈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나이테의 모습이 나이테의 모습 속에서 떠오른 거지. 이것도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이지.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 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있고, 자, 잘릴 때 나무가 잘렸으니까 나이테가 있는 거고, 그때 잘릴 때 톱밥 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있고,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자, 이것도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연상하는 거지, 그지? 해사니까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해산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아픔을 떠올린 거야. 나이테의 톱밥을 보면서.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 밑줄 쳐봐. 그러면 이 어린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위에 나온 대로 해산의 여인의 땀으로 맺혀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잘려나갔기 때문에 어린 것이 생긴 거지. 그러면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생명이지, 그지? 뿌리 박힌 곳에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희생, 해산의 고통, 이것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 거야.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자, 여기서 도끼는 위에서 나온 눈하고 똑같이 시련이라고 보면 되겠네. 나무에게는 시련이고, 어머니로 한다면 어머니의 시련이 되겠어. 도끼로 찍히고, 베인 것도 똑같은 거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다 전부 다 시련이고, 고난이야. 나이테한테는, 나이테입니다. 그렇지,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는 그런 거지. 마치 이게 어머니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거지.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나와버렸네. 그래서 저 여태까지 선생님이 어머니로 비유한 거야. 결국 어머니의 희생으로 고통을 참아내고 해산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나이테, 즉 잘려나간 그 톱밥 그 사이에 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눈을 맞으며 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그러면 이 나이테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객전도돼서 내가 보고 있는데 나이테가 나를 본다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겨울산의 가면이라는 나이덕의 시인데 결국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그지? 이것도 어머니에 대한 희생적 사랑에 대한 예찬인데 그거를 독백하고 있어. 자, 독백적 어조다라는 게 특징이야. 적어보세요. 독백적 어조다.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어. 나이테를 보면서. 이거는 이 독백적 어조고 비유적 표현이지. 비유적. 어머니는 나이테는 어머니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상징이다. 새 생명. 뭐 나이테는 귀가 있고 뭐 이거 의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현재 시제를 사용했네, 그지? 잘하고 있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흐른다 이런 것처럼 세 번째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게 다 가상이지. 나이테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의인화시켰다는 건 앞에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색채어 나오지. 색채어 거무스레한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거무스레 이것도 시각적인 색채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이테 고요히 남아서 계신 어머니라고 하면서 요 부분 어머니라고 한 요 부분은 명사로 끝났으니까 명사로 끝나면 시상이 집중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머니라는 부분이야. 명사로 끝나면 집약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에서 겨울산의 가면에서
시상이 집약된 것은 어디냐 그러면 어머니라는 명사로 끝난 그 부분이라고. 결국 나이테를 보면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이거를 느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정서 표현한 나이덕의 겨울선의 가면이야. 문제판 볼게. 자, 25번. 가, 나의 편상의 특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1번. 가는 나와 달리 방언을 사용했다. 맞았네, 지금. 가에는 이게 평안도 사투리일 거야. 평안도 사투리가 엄청 나왔어. 근데 나에는 사투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가에는 향토절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맞았네. 1번. 2번. 가는 나와 달리 명사형으로 존경한 건 나지요. 그러면 나는 가와 달리 명사형으로 존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가에는 전부 다 서술형의 서술형. 그러니까 평소형 어미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바뀌었어. 2번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3번. 나는 가와 달리 비유를 사용하여 둘 다 비유를 하고 있지. 모두라고 해야지. 이건 가, 나,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틀렸네. 4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 둘 다 색채어를 쓰고 있죠. 모두. 가나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쿵쿵 거리며 가에 나온 음성상징어야. 그 다음에 나에는 음성상징어 의태의성어는 없네. 그러니까 가에만 있는 거네.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쿵쿵거리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쿵쿵거리면 어디 나오는데 가에 나오지. 가만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무서운 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갈게.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감상. 보기 봐봐. 이 작품은 밤인데 앞에 1연, 2연은 무서운 밤이고 3연, 4연은 즐거운 밤이고 5연은 뭐 옛날에 풍속 그 네빌랄 진상아리에 그 눈을 받아갖고 녹여가지고 그걸 약으로 쓴 풍속을 얘기한 거니까 밤 무서운 생각이 드는 1, 2연과 3, 4연의 즐거움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나열하고 있지, 그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마지막엔 그리움이라는 정서 표현을 위해서 이 깜깜한 옛날 밤을 얘기한 거야. 자, 26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볼래? 1연의 밤은 두려운 밤. 맞았지? 맞았지? 청각적 이미지 쿵쿵. 2번 2연의 밤은 오줌 누러 갔는데 조마구가 새까만 눈알로 방안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랐지? 무서운 거지. 두려움의 밤이지. 맞았네. 3연으로 갈게. 엄마하고 10살 막내 고모하고 바느질해. 거기서 막 즐겁게 구워 먹고 놀고 막 그래. 이야기도 듣고 나열이고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 정겨운 시간이지. 맞았네. 4번. 4번의 밤은 명절날 곰고 구수한 냄새. 후각이야. 아, 냄새니까. 설탕으로 만든 콩가루소를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추석 전날이지, 그지? 후각적 이미지도 나오고요. 미각적 이미지도 나오고. 맞았어. 그럼 정답은 5번이 틀렸네. 오연의 밤은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눈을 받아가지고 진상황을 채워두는 전통적 풍습을 따르는 평온의 시간을 여기까지 맞았다.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됐다. 근데 여기 네빌랄 있잖아. 든든히 여겼다고 얘기했는데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는 시간이 아니고 네빌랄 이걸 받으면 약효가 있는 약이다라고 믿는 거야. 이야기를 믿은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전통적 풍습을 따르는 평온의 시간 뭐 여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도 그 기억은 행위의 나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했다. 지금 든든히 믿는 거는 든든하게 느끼는 밤을 맺는 거지. 밤을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들어갔네.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이 말이 틀린 거야. 할미 귀신이 아니라 이 밤, 네빌랄 밤, 눈 받아 놓는 거 이걸 든든히 여겼다고 믿었다는 뜻이야. 알았니? 네빌랄 이 네빌랄 진상항아리에다가 너 양눈을 받아가지고 이걸 곧불 들고 아프면 먹는 약이라는 것을 약효가 있다는 거 네빌랄 밤이 그렇다는 거 그걸 든든히 믿었다고 할미 귀신을 믿은 게 아니고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27번으로 갈게. 27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움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한번 볼래?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서정갈래의 현재 시제는 자 현재 시제
현재를 나타내는 거. 물리적 시간이 아닌 현재가 아닌 가상의 현재. 아까 얘기했던 가상의 현재. 자, 옛날 얘기 설화를 진짜라고 믿었어라고 얘기한 거야. 어?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나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한다고.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서 벌어진 듯한 생생함이 느껴진다. 현재 시제의 효과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가에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 마치 지금 여기서 쿵쿵대고 있는 생동감, 느낌을 유발시킨다. 나도 무서워져. 뭐 이런 거야. 2번. 가의 니은은 정한 마음, 내빌론을 받는 거지 주관적 감정이 집중한다. 맞았네. 이것도 보기에 나오지. 주관적 감정에 집중. 밑에 두 번째 보기에 봐봐. 맞고요. 3번. 다는 디귿의 밑둥만 남아 눈을 막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인 시간이 현재로 표현했다. 현재는 맞긴 한데 밑둥에 눈을 막고 있는 건 현재 시제가 맞는데 이건 시적 체험이 물리적 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지요. 라는 얘기야. 위에서는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잖아. 물리적 시간인 현재로 표현했다. 나무들이 맞는 인상을 물리적 시간으로 표현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기의 첫 번째, 두 번째 봐. 여기 나온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 시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가상의 현재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벌어진 일이 아니지요. 정답은 3번이 틀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나의 리을은 나이테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화자인식. 이거 가상이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가상적 현재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화자의 인식에 집중하게 된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화자의 인식을 가상적으로 표현했다. 맞았지. 그 다음에 5번. 나의 미움은 밑둥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시적 효과 현재 시를 쓴 거고 뿌리 박힌 곳에서 어린 것들이 자라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생생하게 느껴보라고 한 거니까 시적 효과로서 현재 시제를 쓴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무조건. 자, 28번 나의 나이테에 대한 이해 마지막 문제. 가장 적절한 1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 1번 정보답이네.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린 거니까. 2번 자식에게 어머니의 편한 삶을 떠올리게 한다. 거기 보면 눈도 오고 뭐 눈이 덮이고 뭐 시련 고통이 베이고 이랬는데 무슨 편안한 삶이 아니지. 3번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단절이 아니라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4번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그런 희생과 강인함 사랑을 느끼는 거야. 5번 성장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 무상감 전혀 관계없고 정답은 그래서 1번 정답이다. 알겠지?